안녕하세요. 김기동 한자입니다. 오늘은 2023년 12월 9일 토요일입니다. 요즘에는 겨울이라 미세먼지가 밖에 많이 생깁니다. 미세먼지는 꼭 겨울에 이제 난방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이제 미세먼지가 심하게 돼요. 그러니까 보통 한 12월 달부터 내년 한 3월 달까지. 그런데 요즘에는 날씨가 좀 온화하고 겨울 날씨답지 않아 가지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니까 난방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그 전에 추울 때는 그 도시가스를 많이 그 보일러를 돌려가지고 했는데 온도를 지금에 낮추고 보일러를 조정을 해가지고 줄였습니다. 날씨가 추우면은 보일러 그 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올겨울에는 따뜻하니까 보일러도 덜 떼고 또 뭐 석탄 떼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덜 떼니까 공기 질이 좀 좋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. 오늘이 토요일인데 이렇게 날씨가 푸근할 줄 몰라요. 상당히 이 날씨가 너무 온화합니다. 그 전에 그 어르신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날씨는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여름에는 더울 때는 많이 덥고 추울 때는 아주 춥고 그렇게 확실한 계절이 되어야 이제 풍년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. 풍년만 오는 게 아니라 사람도 이제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건강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. 사실은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따뜻하면 생활하기 좋습니다. 그렇지만 이걸 좋아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해봐요. 그리고 또 겨울에는 겨울 축제를 해야 되잖아요. 겨울에는 겨울 축제 뭐 산천어 축제라든가 아니면 뭐 눈 축제라든가 뭐 겨울에 완전히 그 제철에 축제 여는 것이 많잖아요. 뭐 빙로 축제, 얼음 낚시. 그런 날씨가 이렇게 뭐 12월 23일인가 언젠가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면은 얼음이 얼잖아요. 축제를 할 수가 있겠나요? 인공적으로 얼음을 얼려서 한다.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축제도 좀 차질이 오지 않는가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게 날씨가 갑자기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뭐 13도까지 올라간다 하잖아요. 이게 겨울에 13도, 14도 이 12월 달 거의 중순 가까이 돼가지고 비가 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. 옛날에는. 그리고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물어서 화재 위험이 있다 이런 일기예보가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다. 건조주의보를 발령하는 곳도 있잖아요. 비도 많이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그래요.
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? 뭐이든지, 기온도 그렇고, 뭐도 그렇고, 지금이 꼬이고 꼬이는 것 같아요. 뭐이든지 꼬입니다. 세상살이가 참 다사다난해가지고, 이 세상살이처럼 복잡하고, 얽히고 설킨 것이 없다. 사람 인생사, 세상살이가. 그렇지만은, 요즘에는 이렇게 꼬이고 꼬이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에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면서, 활동하기는 좋아요. 밖에 나와서 따뜻하니까 옷도 벗어놓고 추우면은 들어 앉아야 되고, 보일러도 많이 틀으니까, 또 가스비도 많이 나오고, 따뜻하면은 가스비가 덜 나오고, 그러니까, 이래저래 좋아요. 사실은. 그렇지만은, 이게 이면에는 좋아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가 18% 내지 19% 올랐다고 하잖아요. 건축 자재값이 오르고 하니까 안 오를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층간소음 때문에 천정, 땅바닥을 좀 두껍게 한다. 사실상 그게 좀 두껍게 하면 효과는 있습니다. 아주 완전 100% 층간소음은 막을 수 없지만은, 지금의 그 천장이나 아파트 바닥을 2배 정도 두께를 한다. 하고는 그걸 층수가 좋으니까 그만큼 층수를 더 짙게 해주고, 그 다음에 분양가도 어느 정도 높이고,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.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. 층간소음 때문에. 여기서 층간소음 때문에 아주 괴로움을 겪다가, 아유, 다른 데 이사 가야 되겠다. 또 다른 데 이사 가니까, 아유, 그거보다 더하네. 이런 친구들도 많습니다. 그러니 사람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정신 건강이 나빠집니다. 우울증, 대인기피증 이런 것이 나빠지면은 나라 국민 전체의 그 정신 건강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. 나빠지게 됩니다. 그러면 또 사회 문제가 됩니다. 그게 사회 문제가 돼요.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와서 있는 데가 많잖아요. 층간 소음이 안 나가지고 편안하게 있으면은 국민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해서 정신병도 많이 줄어들고 짜증도 덜 나고 그래요. 그리고 내가 그 층간 소음 바닥도 두껍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복도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좀 사람이 다니는 통로를 지금의 2배 정도를 해주면은 참 좋겠습니다. 저도 복도형 아파트가 있잖아요. 그래서 사람이 출입을 할 때 여러 사람이 한쪽으로 쭉 가고 문이 바로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서민형 아파트가 대개 보면은 복도형 아파트가 많습니다. 계단형 아파트는 관계가 없지요. 계단형 아파트는 자기 문 앞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. 계단에 올라와서 바로 들어가게 되니까. 그런 경우에는 여름에 문을 열어놔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. 더울 때 여름에 문을 앞에 대문을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으면은 맞바람이 불고 좋잖아요. 시원하고. 그런데 복도형 아파트는
지금의 내가 이제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한 1m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. 그 폭이. 1m, 폭이 1m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겨우 지나다닙니다. 휠체어 끌고 다닌다고 해도 겨우 지나다니고, 아예 문은 못 열어놔요. 문을 열어놓으면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합니다. 문이 거의 1m라고 그러면 문이 거의 한 70cm, 80cm 정도 차지하거든요. 문을 이렇게 완전히 활짝 열면은.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지나다녀요? 그래서 그 복도형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못지않게 그 통로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받고, 이웃 간에 그 소송도 걸고 싸움하는 것도 층간 못지않은 그런 그 복도 문제 때문에 싸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. 그것도 요번에 좀 층간소음과 같이 함께 재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 복도형 아파트가 내가 지금 생각할 때 한 1m 밖에 안 돼요. 1m 밖에 안 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옆에다가 그 자전거를 옆에다가 갖다가 세워놓고, 어떤 사람은 또 덥다고 문도 열어놓고, 사람이 못 다닙니다. 뭐, 거기 쓰레기를 버리려고 안고 가야 할 때도 있고, 몸이 아픈 사람은 또 휠체어로 또 타고 가야 할 때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, 그 통로에 아무것도 두지 말고 문을 다 닫아야지만은 통행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잖아요. 문 왜 이렇게 열어놨냐. 이게 내 아파가지고 지금 장애인이 있는데, 맨날 갈 때마다 문 닫으라. 얘기도 하기 싫으니까 좀 알아서 좀 문 닫고 지내세요. 그러니. 아이고, 기괴한 냄새가 나고, 여름에 더운데 조금 열어놓으면 어때요? 이러면서 또 싸움합니다. 자전거도 이제 거기다가 세워놓으면은 통로가 좁으니까 노인들이 다니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래요. 어두컴컴한데. 통로를 가다 보면은 그 천정에 그 조명등 있잖아요. 그게 하나라도 꺼져버리면은 아무 생각 없이 비틀비틀하게 오다 보면 사고도 납니다. 그 1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로가, 내가 최소한 요즘에 복도형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2m 이상 정도는 해 주셨으면 해요. 그러면은 층간소음 문제도 문제지만은 그 복도형 아파트에서 복도 다니는 게 1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좁아가지고 층간소음보다 더 분쟁이 심하게 일어납니다. 그래가지고 그 소송까지 걸어가지고 뭐 문 열어놓은 거 닫아라 해가지고 안 닫으니까 강제로 이제 닫았는데 주거 침입죄로 고소하겠다. 그래가지고 주거 침입죄 고소를 당해가지고 소송을 왔다 갔다 하고 난리 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집행유예 이제 불구속 집행유예로 이제 초범이고 하니까 풀려났지만은 그 층간소음 못지않게 그 복도가 너무 좁아가지고 복도를 이제 복도형 아파트에서 그 사람이 다니는 그 통로잖아요. 그 통로를 사람들이 모르고 내 앞에 있는 곳은 내가 마음대로 문을 열어놓을 수 있고 물건도 내놓을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착오합니다. 내 앞인데 내 문을 왜 못 열어놔? 물건도 왜 못 놔?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아파트 가서 한번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보자. 아파트 사무소에서는 이제 거기는 공동으로 다니는 그 통로기 때문에 문 열어놔도 안 되고 뭐 짐도 내놔도 안 되고 매일 방송을 합니다. 그래도 그 덥고 하니까 열어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청소할 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창문도 다 열어놓고 방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럴 때도 사람이 다닐 때 불편하고 또 쓰레기 뭐 이런 거 이제 버릴 때도 장득
껴안고 쓰레기를 가져갈 때도 문 열어놓고 문도 열어놓고 짐을 그 통로에 놔두면은 불편하기 이만저만이 아니에요. 층간소음보다 더 심해요. 그러니까 층간소음만 지금의 두께를 2배로 한다. 그것도 좋습니다. 그렇게 하고는 복도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통로 넓이를 그것도 2배를 해주세요. 지금이 1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1m 조금 넘는지 않는지 내가 재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지금의 복도형 아파트 통로가 너무 좁아요. 2m 정도. 2m 정도 되면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짐을 어느 정도 놔둬도 통행에 불편이 되지 않습니다. 건축상 돈이 더 들어가면은 분양가를 더 올려서 받게 해주고 그것도 그렇게 건축업자가 그렇게 이제 더 이제 통로를 기술적으로 건축 기술적으로 더 이제 보강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아무래도 복도형 아파트가 그렇게 하면은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분양가를 더 인상을 해주고 복도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통로 문쟁 때문에 이웃 간의 분쟁 문제, 통로 분쟁, 층간소음 문제, 복도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로 분쟁 문제,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좀 제고를 해줘가지고 서민들이 사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살기 어려워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통로 문제까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. 그러면 국민 전체의 국민 정신 건강이 스트레스 받으면 나빠집니다.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좋아지는 게 뭐가 있나요? 없습니다.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좋아지는 거는 과식을 하게 되고 체중이 늘고 그래요. 내 친구도 복도형 아파트에 이제 복도형 아파트가 그래서 쌉니다. 계단형 아파트보다는 복도형 아파트가 더 싼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. 복도이기 때문에 출입할 때 불편한 상이 있다. 계단형은 완전히 전혀 출입하는데 옆집 이웃집하고는 마찰이 생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복도형을 피하는 이유도 거의 있습니다. 통로 분쟁이 심하기 때문에 복도형으로 가능하면 안 가려고 해요.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제 할 수 없이 사는 사람이 그런 데 산다. 그것도 좀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내 친구도 이제 여러 사람 아파트 사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자전거를 말이요, 복도형 아파트에다가 자전거를 2대, 3대를 치워놨다. 걸려서 못 다니겠다 치우라고 했더니까 더 많이 갖다 놨다. 이런 얘기를 하더란 얘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